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우석 교수입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수술실 간호사 오지수입니다. 일상생활과 관절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관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맨발 걷기가 발의 그런 감각이나 발의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나 근육 이런 것들에 분명히 향상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는 많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에 상처가 나거나 발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물에 의한 발의 손상 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선은 무릎에서 보면은 너무 울퉁불퉁한 길을 오래 걷는 건 좋지는 않겠고요. 다만 안전하게 평평한 부드러운 황토길에서 걷는 정도는 발이랑 무릎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뭐 파스만 붙인다거나 진통제만 먹는 경우가 좀 많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뭐 이 정도 갖고 어딜 병원을 가느냐. 그러다가 또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형외과 진료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나요? 미국은 예를 들면은 스포츠 의학 의사가 결국 무릎, 어깨, 발목, 허리 이런 다양한 분야를 진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세분화돼서 각 파트의 전문의들이 더 한 파트만 더 깊고, 그리고 더 이렇게 진료의 정확도도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훨씬 신뢰가 갈 것 같아요. 뭐 가장 기본이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듯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대략적으로 뼈와 음영을 통해서 근육이나 인대 이상을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이제 동적 검사로 환자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정밀 검사를 가는 것들은 이제 CT로서는 이제 뼈의 이상이나 골절, 관절의 그런 이상 등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정밀 검사 중에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들 표현하는 것들이 MRI입니다. 그래서 MRI들을 통해서 인대나 근육, 그다음에 관절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적합한 검사를 어떤 환자에서 필요한 검사들만 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의학 센터에 가서 환자의 근력 상태, 유연성 검사, 다양한 기능 검사들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세워주거든요. 어찌 보면 또 예전보다는 상당히 복잡해졌죠. 하지만 병의 원인, 아픈 원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환자의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려준다.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맞춤 의료인 것 같아요. 무릎은 전 세계적으로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릎 구조를 보면 두 개의 뼈가 만나는데 아래쪽 뼈는 평평하고 위에 쪽 뼈는 둥근 뼈. 평평한데 둥근 뼈가 얹어진 모양이라서 뼈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안정해요. 발목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반월 연골판이라든지 십자인대 이런 것들이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릴 뿐더러 또 비틀리는 동작이 많이 걸리는 관절이니까 아무래도 반월 연골판 인대 쪽에 무리가 가게 되고 손상이 잘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관절염으로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존적 치료는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더 수술보다 어렵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만큼 결과를 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보존적 치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단순히 몸무게 줄이는 것만 아니고 체지방량을 줄여야지 몸의 전신 염증도 같이 조절이 되고요. 둘째,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허벅지 근육을 잘 키워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거는 근육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도 중요한데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다 피해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안 좋은 동작, 무릎 꿇는 자세 있죠. 집안일을 하거나 할 때요, 특히. 왜 안 좋냐면 체중이 실리면서 쪼그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그 부하 자체가 체중이 한 20배 정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게 누적이 되면 한 5년, 10년 쌓이다 보면 당연히 반월 연골판 망가지게 되고 연골도 다 닳고 관절염 빨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운동을 못하니까 체중을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외래에서 이제 실내 자전거라든지 체중 부하가 좀 덜 되는 운동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관절염의 핵심은 관절염은 아픈 병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이상 쓰면은 통증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럴 때는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주사를 맞고, 그런데도 내가 일상이 너무 힘들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너무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수술로서 개입을 해서 환자분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체중 조절, 약, 주사, 그다음에 수술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 연구실이 10층이거든요. 하루에 그냥 엘리베이터 안 타고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허벅지 근육도 자극이 되고 약간 엉덩이도 빵빵해지고 약간 이런 감각이 살아오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연구실을 엘리베이터 없이 오르기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체중 조절을 하려고 저는 식이로 주로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야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동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연구실이 3층인데 저도 앞으로는 좀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무릎이랑 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절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관련해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